여러분, 혹시 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른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겉으로는 성인군자 같은 얼굴을 하고도 속으로는 시커먼 욕망을 품고 사는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참 많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간 한 선비의 기이한 기록입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자가 살았습니다. 학식이 높고 고결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 탐욕을 부리고 여색을 밝히는 아주 이중적인 인물이었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던 김진사는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앞도 보이지 않는 빗줄기를 뚫고 헤매다 발견한 건 낡았지만 어딘지 기묘한 기운이 감도는 어느 기와집이었죠. 그곳엔 소복을 입은 젊은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만 묵어가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옥쟁반의 굿을 굴러가는 듯했고 미모는 달빛보다 고왔습니다. 김진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또다시 못된 음심이 발동했습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취기가 오르자 김진사는 은근슬쩍 여인의 손을 잡으며 수작을 걸었습니다. 여인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더니 김진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죠.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나으리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십시오. 저 뒷마당에 있는 붉은 연못만은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소서. 김진사는 약조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뜨거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여인의 살결은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비단보다 부드러웠지요. 김진사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쾌락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이란 게 참 무섭지요. 새벽녘 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진사의 마음속엔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대체 저 연못에 무엇이 있길래 저토록 숨기는 것인가?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살금살금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정말로 기분 나쁜 붉은빛이 감도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연못가에 다가가 물속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연못 바닥에는 수십 개의 해골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해골들은 모두 김진사가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선비의 도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연못 한가운데 떠있는 마지막 해골의 얼굴이 방금 전까지 자신과 정을 나누었던 그 여인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던 그때 등 뒤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조를 어기셨군요, 나으리. 돌아보니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은 반투명하게 변해 있었고 따뜻했던 방 안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여인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 연못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나으리가 3년 전 정조를 짓밟고 버렸던 제 여동생입니다. 전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렸지요.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그의 가슴에 손을 대자 김진사의 몸은 서서히 말라붙어 연못 속 해골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지나가던 나무꾼이 발견한 건 숲속 공터에 덩그러니 놓인 김진사의 도포뿐이었습니다. 그 근처엔 집도 여인도 연못도 없었죠. 다만 도포 안에는 바짝 마른 연꽃 뿌리 하나가 김진사의 각근을 칭칭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진리. 김진사는 죽어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겠지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